자, 이게 몇 페이지죠? 10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예제 문제. 한 개에 600원 하는 귤과 한 개 1000원 하는 사과를 합쳐서 12개를 사고 8,800원을 지불했어요. 귤과 사과의 개수가 각각 몇 개인지 구하는데, 이런 거는 보통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를 2개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미지수 2개니까 당연히 식도 2개 나온다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놔야 됩니다. 당연히 이번엔 식이 2개 만들어지겠지. 2종류의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2종류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한 종류가 있어요. 개수로 지금 먼저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표를 안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표를 그리면 이해도가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엔 귤과 사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표현해야 됩니다. 개수, 귤이 몇 개인지, 사과가 몇 개인지, 개수에 대한 표현이고, 그 다음은 금액이죠. 금액은 나와 있긴 해요. 하나당 금액은 여기가 600원이고, 얘는 하나당 금액이 1000원이지만, 몇 개를 샀는지에 따라서 총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귤과 사과를 모두 다 구하는 문제니까, 귤의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사과의 개수를 Y개라고 할게요. 미지수 2개도 괜찮다고 했죠? 식이 2개 나올 테니까. 그럼 귤을 X개 샀을 때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써야 되는데 얼마예요? 한 개 600원짜리 X개 사면 600X 그렇죠. 600X 원 단위는 사과는 그럼 얼마로 써야 되죠? 1000Y1 그렇죠. 그렇게 식이 2개 나와요. 위에서 하나 나오겠죠? X 플러스 Y는 얼마? 12. 밑에서 식 하나 나오죠. 귤의 금액 6000X에다가 사과를 샀을 때 600X에다가 사과를 샀을 때 금액인 1000Y를 더하면 총 지불액인 8,8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2개씩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씩 연립할 때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누가 봐도 0이 2개씩 다 곱해져 있죠? 그럼 0 2개씩은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0 2개만 이렇게. 그리고 60, 88은 다 2의 배수니까 또 2로 약분하면 여기는 3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여기는 44가 남겠죠. 그럼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써보면 윗식은 x 플러스 y 12 아래 있는 식은 3x 플러스 5y 얘가 44.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뭐 대입법, 가관법 중에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가관법을 한다면 x를 맞춥시다. x에다 3을 곱해서 3x 3y 36 아래 있는 식 3x 5y 44. 자,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3x 지워지고 이게 밑에가 뺄셈이 되죠. 3 빼기 5 마이너스 2y 36 빼기 44 마이너스 8인가요? 그렇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y는 4. 사과 4개 사야 되겠네요. 그럼 사과 4개. 그럼 귤은 합쳐서 12개니까 8개. 귤 8개, 사과 4개를 사시면 된다. 그럼 이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이 문제 풀어봅시다. 연필 2자루와 공책 1권의 가격은 1,900원, 연필 4자루와 공책 3권의 가격은 5,000원, 연필 1자루와 공책 1자루 가격을 구하랍니다. 일단 이게 구조가 좀 달라져 있죠? 처음에는 1번식은 연필이 2개가 있어요. 뭐 이걸 연필이라고 할게요. 연필 2개. 그 공책이 1권이 있어요. 이 공책이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안 예뻐? 네모가. 네, 공책. 근데 연필 2자루와 공책 1권의 가격을 합쳤더니 1,900원이 나왔답니다. 두 번째 식은 연필 4자루와 공책 3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이게 뭐라고 그냥 그리면 되지. 뭐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네. 자, 이렇게 연필 4자루와 공책 4권을 합쳤더니 여기는 5,000원. 결론은 각각 몇 권, 그 다음 몇 개인지 개수는 알고 있는데 각각의 금액을 모르는 거죠.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을 X1이라고 하고 공책 한 권의 가격을 Y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는 이 식에서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한 자루에 X1인 연필을 2자루 썼으니까 내가 지불할 금액은 2X1이 될 테고 한 권에 Y1인 공책을 한 권 샀잖아요. 그러니까 Y1만 더 쓰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1,900원이 나온 거고 아래 있는 식에서는 한 자루에 X1인 연필을 4개 샀으니까 4X1 더하기 Y1인 공책을 3권 3Y1 이게 5,000 둘을 연립을 하는 겁니다. 둘을 연립하려니까 뭐 대입법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가간법 푼다면 X를 맞추든 Y를 맞추든 해야 되는데 이건 X를 맞추는 게 낫겠죠. 밑에 있는 식을 2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2로 안 나눠지는 3Y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이 그냥 2를 곱하는 걸로 합시다. 4X 플러스 2Y 3,600 아래는 4X 플러스 3Y 5,000 자, 위에서 아래를 빼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나오고 이걸 빼게 되면 얼마예요? 5,000 빼기 3,600이니까 마이너스 1,400 따라서 y는 1,400 이 y가 뭐냐면 공책 한 권 가격이죠. 남은 건 이제 x값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x 구하기 제일 편한 식은 여기 있죠.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2x 더하기 y값 1,400 하면 1,900 넘기면 2x는 500이 남네요. 양변 2로 나누면 x는 250. 연필 한 자루 가격은 250원, 공책 한 권 가격은 1,400원임이 나타나서 저렇게 조건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문제 위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 별표.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각자리 숫자의 합. 각자리라 하면 뭐냐면 10자리와 1자리에 각각 숫자가 있겠죠. 그 각각 숫자를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 34가 있어요. 그럼 각자리 이게 10자리고 얘가 1자리인데 각자리 숫자 10자리와 1자리를 더하면 7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7이 되는 조합을 찾는 거죠. 1, 6, 2, 5, 3, 4, 4, 3, 5, 2, 6, 1 이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이 문제를 줬고 뒤 거를 만족하는 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연습을 하니까 정확한 풀이를 보여드리겠지만 막상 시험장 가면 되든 안 되든 식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되 안 되면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후보들을 찾아놓고 여기 나온 것처럼 10자리 1자리를 바꿔봐요. 바꿔봅니다. 10자리를 이제 바꾸면 61, 얘는 바꾸면 52, 바꾸면 43, 바꾸면 34, 바꾸면 25, 바꾸면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자리 1자리를 바꾼 숫자 이 숫자죠. 이 숫자는 처음 수보다 9만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기 때문에 큰 건 답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건 답이 안 되고 이쪽부터 답인데 이쪽부터 이제 쓸 텐데 바꾼 숫자는 처음 숫자보다 9가 작아야 돼. 이게 답이네요. 이것만 딱 성립하잖아요. 나머지는 9만큼 차이가 안 나요. 처음 숫자는 이건 바꾼 숫자고 처음 숫자는 43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면 약간 이렇게 때려 맞추듯이 문제를 풀어도 활용은 가끔 이런 게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마지막까지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제대로 풀어봅시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처음 숫자, 그 다음에 바꾼 숫자라고 할게요. 처음 숫자의 10자리와 처음 숫자 1자리에 각각 숫자를 놔야 돼요. 근데 처음 숫자의 10자리에 뭐가 어떤 수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두고 그 다음 Y라고 둡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또 나오고 3학년 때 또 나옵니다. 계속 이런 형태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처음에 들을 때 잘 받아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이 개념. 여기서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더하면 7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금방 알겠고. 두 번째. 10자리와 1자리 숫자를 바꿔놔요. 바꿔놓는다는 얘기는 10자리 x를 바꾼 숫자에는 1자리로 갖다 놓고 1자리였던 y를 이번에 10자리로 바꿔놓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4 바꿔놓으면 43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했을 때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실수를 뻔히 할 수 있거든요. 10자리 x 1자리 y 10자리 x 1자리 y 그럼 이 수 뭡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34라 쓰잖아요. 둘이 붙이죠. 그러니까 10자리와 1자리를 붙여놓으면 숫자가 되니까 10자리와 1자리를 붙이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출제하는 거예요. 숫자일 때는 붙여도 당연히 우리가 얘를 10의 자리 3과 1의 자리 4라고 생각해서 34라고 있잖아. 그치? 이거를 혹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숫자 2개 붙여놨더니 이건 가운데 곱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보죠. 여러분이 34를 보면서 3 곱하기 4를 떠올려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문자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당연히 뭐를 떠올려야 돼요? 문자를 붙여놓으면 이건 곱셈을 떠올려야 되죠. 그렇게 배웠잖아. 문자 2개를 붙여놓으면 그 사이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숫자일 때는 붙여서도 전혀 표기법상 문제가 없는데 문자인 거를 붙여놓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10자리, 1자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닌 두 수를 곱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답이 여기서는 34로 있지만 여기서는 잘못하면 3 곱하기 4, 12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0자리의 단위값, 10, 1자리의 단위값, 1을 각각 자릿수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해야 돼요. 10자리 x, 10자리 x 있죠? 그러면 10을 곱해서 10x라고 써야 되고 1자리 y, 1 곱하기 y 한 다음에 2를 더해야 이 숫자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좀 전에 34 이 숫자를 어떻게 써라는 얘기냐면 10자리에 있는 3에다가 10을 곱해주고 1자리에 있는 4에다가 1을 곱해주라는 얘기죠. 그 둘을 더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30 더하기 4인 3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표현법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 100자리 쓰면 어떻게 돼요? 100자리에 있는 수나 문자에 100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10자리에 y 왔잖아요. 10y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1자리에 y 왔으니까 1 곱하기 y 이렇게. 근데 1 곱하기 x죠? 잘못 썼죠? 1 곱하기 x. 근데 1은 곱하나 마나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죠? x만 쓰고 여기는 y만 쓰고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식에 맞게 써야 돼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바꾼 숫자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꾼 수가 누구냐면 얘가 바꾼 수거든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숫자 10x 플러스 y라고 써야 됩니다. 걔보다 9만큼 작다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작으면 빼주고 크면 더해주고 아셨죠? 정리해 봅시다. 밑에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위에 식은 놔두고 넘길게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9x가 되면 이해하시나요? 그쪽이 10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10x가 되니까 마이너스 9x. 여기는 플러스 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되니까 플러스 9y가 남아요. 그게 마이너스 9. 이 숫자 안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여기 있는 개수에 9를 곱하는 것보다는 이걸 9로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 다 9로 나눠지잖아. 곱하는 것보다는 나눠야 숫자가 편해지니까. 근데 그동안은 왜 곱했냐면 딱히 밑에 있는 숫자가 뭐로 딱히 나눠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다 9로 나눠지잖아요. 9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 9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9 나누고 9 나누고 9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제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면 x와 마이너스 x 지워지고 이쪽은 플러스 2y가 되죠. 둘을 더하면 6이 돼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y는 3이 됩니다. y 3 여기다 y 3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은 7
이게 넘기면 x는 4. 그럼 처음 숫자에 10자리에 4가 오고 그 다음 1자리에 3이 오니 처음 숫자는 실제로 43이 처음 숫자 구할 문제니까 43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기억하시면 이런 표현만 잘 익혀두시고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막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 표현이 아직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3개 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고 안 나오는 학교 시험 없어요. 거리속력 시간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방정식에서 나올지 앞쪽에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은 아마 학교 시험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나눠서 아마 범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볼 때 그 부등식 활용할 때도 거리속력 시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기말고사 문제 풀 때도 거리속력 시간 문제 또 나올 겁니다. 2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익혀두셔야 돼요. 현진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16km 떨어진 한 교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0으로 그 다음에 내려서 걸었어요. 왜 그런지 뭐 이유는 알 필요 없고 시속 50km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내려서 시속 5km 걸어서 총 30분 만에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진이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학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요. 행복한 우리 집 출발합니다. 출발하다 처음에 뭐 타고 가냐면 버스를 타고 이동해요. 어느 지점까지는 버스 타고 갑니다. 근데 학교 앞에까지 버스가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학교 근처 정류장에서 내린 거죠. 뭐 느낌상.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걸어요. 네, 걷습니다. 총 몇 분, 그래서 학교에 도착했어요. 즐거운 우리 학교 도착했죠. 총 몇 분 걸려면 30분 걸렸는데 이게 표현이 좋지 않은 게 버스 탈 때 속력이 시속 50km였어요. 걷는 속력은 시속 5km. 시간을 보면서 단위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에요. 시. 근데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분으로 표현되는 이 표현을 다시 시로 바꿔놔야 되죠.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설아요?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에 30시간 2분의 1시간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바꿔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으면 이제 표 그리시면 돼요. 거리속력 시간표는 여러분이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중1 때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거리속력 시간표, 거리, 속력, 시간. 얼마 전에 부등식 할 때도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버스를 탈 때, 그 다음은 걸어갈 때. 세 칸 중에 한 칸은 미지수, 한 칸은 숫자, 한 칸은 공식이었죠. 구하라는 게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버스를 타고 간 거리를 그냥 X라고 잡을게요. 그럼 걸어가는 거리는 Y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원래 부등식에서는 Y라 잡으면 안 됩니다. 부등식에서는 총 거리가 16이니까 16에서 버스 탄 거리 뺀 나머지가 걸은 거리니까 16-X를 써야 돼요. 부등식은. 근데 방정식은 미지수를 2개를 세워도 괜찮아요. 식이 어차피 2개 나올 거니까. X하고 Y를 뒀고 이제 속력은 미지수 한 칸 채웠고 속력은 맞죠? 네, 50과 5. 그 다음 남은 거 한 칸은 공식.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그럼 얘가 뭐냐면 버스 타고 갈 때 걸린 시간. 얘가 걸어서 간 걸린 시간. 그럼 버스 탄 시간 더하기 걸어서 간 시간 합치면 총 30분이 2분의 1시간 이렇게 풀면 돼요. 양쪽에 5와 52를 동시에 없애려면 50을 곱하면 되겠죠. 50을 곱합니다. 약분되고 x가 남고 얘는 플러스 10y가 남고 얘는 얼마 남아요? 25가 남죠. 그리고 아까 여기 미지수가 지금 두 군데 나오잖아요. 두 군데에서 각각 식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 이 식이에요.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럼 x하고 y가 뭐였냐면
이거가 x였죠? 버스 타고 간 거리, x 킬로미터. 걸어간 거리, y 킬로미터. 두 거리를 합치면 총 거리 16km. 단위값이 크게 문제 없죠? 다 킬로미터니까. 그럼 x 더하기 y는 16 이렇게 되고 위에 4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럼 9y가 남고 이걸 빼면 9가 되고 따라서 y는 1이 돼요. y는 걸어간 거리입니다. 걸어간 거리가 1km라는 뜻이고 그럼 y에다 1 집어넣어서 넘기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x 플러스 10은 25. 넘어서 10 빼면 x는 15.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간 거리는 15km, 걸어간 거리는 1km. 이렇게 거리가 나타나던 거죠. 최근에 이제 부동식 할 때 비슷한 걸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